하지만 내부 결합 조립형은 무절개로 깊이 심는 경향이 있어서 지대주의 불완전 결합이 되기에 실제 임상에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생각은 저만의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기에 저와 같거나 비슷한 생각을 하는 치과의사들이 오래전부터 많았기에 이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트랜스 무코잘 픽스처가 개발되었던 것이죠. 내부 결합형이 시족을 위로 연장되거나 아예 잇몸을 관통해서 구강 내로 노출된 이 부분이 내기고 역시 나사선이 없고 표면 처리가 안 된 머신드 부위입니다. 같은 내부 결합형이니 즉 개량된 내부 결합형 2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내부 결합형이 문제가 없었다면 이런 디자인이 개발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내게 목적은 첫째, 얇은 픽스처 외벽의 보강인데 그림에서 보시듯이 외벽이 보강이 됩니다. 그리고 둘째가 지대주의 불완전 결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부 결합형을 무절개 무삭제로 심어도 지대주의 완전 결합을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냥 절개 방식으로 심으면 아무 문제 없이 완전 결합이 되는데 굳이 디자인을 변경한 이유가 외벽의 보강이라는 목적 하나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이죠. 내부 결합형을 심던 입장에서는 무절개 방식은 그만큼 편하고 매력적인 것이죠. 구강 내 저 한쪽 제2대구치 자리에, 그것도 골복도 좁은 자리에 한 개의 픽스처를 심으려고 절개를 하고 골삭제까지 한다는 게 많이 번거롭습니다. 지금까지 5개 정도의 디자인이 나왔는데 내기 잇몸까지 올라가 있으니 당연히 너무 쉽게 목적 달성이 됩니다. 5번째 품종은 잇몸 길이가 3mm 이상 긴 경구에 서는 것으로서 진지발 레벨 픽스처가 되는 거죠. 4번까지는 잇몸 밖으로 나와 있으니 2차 수술을 안 하는 원스테이지 픽스처가 되겠고, 그러니 무절개 방식으로 심어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외벽의 보강 효과는 보시다시피 1번, 3번 픽스처가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1번 디자인으로는 무절개 무삭제로 심을 수가 없습니다. 외부 결합형과 외형이 똑같으니 지대주를 미리 결합한 외부 결합형을 심는 것과 마찬가지라서 무절개로는 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1번 픽스처도 결국 절개 방식으로 심을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외부 결합형은 픽스처만 심는 거라서 다 심는 것이 일단은 가능하지만, 이 픽스처는 지대주의 커프에 해당하는 넥이 처음부터 붙어 있으니까 골삭제를 하지 않으면 이 그림처럼 뼈에 걸려서 다 심지도 못하고 오히려 덜 심깁니다. 그래서 지대주 결합은 쉽게 할 수 있지만 골삭제까지 해야 한다면 그냥 외부 결합형을 심지 잇몸 밖으로 노출시켜 가면서까지 이걸 심을 의미가 없죠. 따라서 뼈에 안 갈리게 넥의 밑부분을 경사가 없는 직선으로 가공하고 상품만 보강이 된 모양을 가진 2번 디자인을 씁니다. 따라서 외벽의 보강 효과가 1번 디자인보다 못하지만 여기까지는 넥의 경사가 없어서 뼈에 안 걸리기 때문에 골폭이 넓은 경우라면 1번 디자인과 다르게 무절개 방식으로도 다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골경사가 있는 경우에는 역시 무절개 식립이 어렵습니다. 골경사가 있다면 직선 부위가 끝난 데서 뼈에 딱 걸려서 식립이 멈춰버려서 다 심지도 못하고 오히려 이 부분에서 덜 심기기 때문이죠. 만약 넥이 없었다면 다 심을 수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트랜스 무코자를 픽스처를 심어보면 경사진 치조골 해서 조립형을 무절개 방식으로 심으면 지대주가 나중에 완전 결합이 되는 경우는 덜 심어진 경우뿐이고 나머지는 다 깊게 심어져서 본 레벨 픽스처는 나중에 지대주 결합이 불완전하게 되고 외부 결합형은 연결조차도 안 될 거라는 불편한 사실을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립형은 지대주가 경사가 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기존의 내부 결합형을 씹던 입장에서는 이번 픽스처도 선택하기가 불편합니다. 골 경사가 있으면 절개 방식으로 볼삭제를 해야 다 심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픽스처 외병의 보강 효과가 작아서 오래 쓰면 기존의 내부 결합형과 마찬가지로 넥이 늘어나거나 부러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두 가지 방향으로 개선이 됩니다. 외벽 두께를 보강하든지 아니면 경사를 없애고 직선으로 만들어 무절개 식립을 가능케 하는 식입니다. 3번은 무절개 식립은 포기하고 외벽을 확실하게 보강을 하기 위해서 픽스 속에 구멍을 작게 판 것이죠. 대신에 지대주가 너무 약해지니까 속이 차 있는 솔리드 바트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4번 디자인은 무절개 식립이 가능하게 넥을 경사가 없는 직선으로 바꾼 것이죠. 하지만 다시 외벽이 약해지고 솔리드 바트의 단점도 안고 가는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디자인이 5번 픽스처인데요. 직선 구간을 더 늘려서 무절개 식립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넥의 보강은 여전히 미미합니다. 그리고 잇몸 길이가 2.8mm 이상이야 적용이 가능하고 지대주가 너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5번이나 디자인을 변경해도 외벽의 두께 보강과 무절개 방식의 식립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에서는 외부 결합형의 연결 방식을 채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예 홀을 파지 않는 일체형의 특징을 가져온 것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맥락에서 보면 하이브리드 픽스처가 갑자기 튀어나온 근본 없는 픽스처가 아니죠. 이 디자인들은 내부 결합형을 개량한 것으로서 세계 1위 업체 스트라우만의 작품입니다. 다만 여전히 단점이 있는 것이죠. 저는 그 이유가 내부 결합형을 개량한 것이라서 내부 결합형이 안고 있는 태생적인 약점, 즉 속에 크게 홀을 파서 픽스처의 외벽이 얇다는 것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 결합형을 개량한 것이 되고 이 둘과 하이브리드와의 공통점은 치조골 위로 올라와 있는 머신더 V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이고 다음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상동 이식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